자, 오늘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2차 함수의 이제 마지막인 2차 함수가 주어진 범위, 정의역이 주어진 범위가 있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 모양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2차 함수를 보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형태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실근을 구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축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 차 함수의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져 있다고 할 때,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점을 칠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y값은 y가 0일 때입니다. 즉, y가 0일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축과 만납니다.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y가 0이 될 때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될 때고, 바로 이 두 점의 x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결국 y를 0이라고 뒀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별식에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 이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야기해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클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클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판별식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을 갖는다고 했었죠. 판별식 d가 0보다 같다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만 존재하겠죠.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참고로 a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해봅시다. 만약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a의 모양을 봤을 때 y를 0이라고 놓는다면, 즉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 개수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즉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판별식을 적용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두 점을 예를 들어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가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y가 언제 0이 되나를 조사해 봤더니 중근이 나오는 판별식 t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x축하고 만나는 점도 하나, 즉 이렇게 x축하고 접해 있는 모양이 되겠죠. 세 번째, 만약 y는 ax제곱 플러스 c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y가 0이 될 때는 없고 y가 0이 될 때가 없으니까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즉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 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왜 알 수 있게 됐느냐? 바로 y가 0이다 라고 놓는다면 y가 0이다 라는 뜻은 x축이라는 뜻이고 y가 0이 될 때가 실근의 값이 나온다면 x축에 해당하는 x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x축과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세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y가 0이 될 때가 곧 x축과 만나는 점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y가 0이다 라는 직선은 y값이 전부 0이다 라는 이 직선이 바로 x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2차 함수와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의 위치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고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존재한다 라고 해봅시다. 만약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하나의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만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내가 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방금 전에 배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통해서 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조사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과연 어디서 만날까? 자,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점을 어떤 x-y-와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x-y-를 2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고 2차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될 겁니다. 즉, 이 x-y-가 두 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해?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식의 해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 교점은 두 식을 모두 만족하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이 교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봅시다. 첫 번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mx 더하기 n을 연립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에서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면 0은 ax제곱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게 된다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이 돼서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어근 혹은 실근이 없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그 말뜻은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나온, 즉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1번 2차 함수와 2번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썼는데 이 2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밖에 안 다졌다면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곳이 점 하나겠구나. 우리는 직선과 2차 함수를 연립해서 지금 x값을 구하고 있는데 그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은 바로 만나는 점이 하나라서 교점이 하나라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두 식을 연립했는데 x의 값이 나오지 않아요. 실수값으로. 그 말은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만나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만나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을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혹은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일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그리고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어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두 직선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살펴봅시다. 좀 다시 쓸게요. 이렇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고, 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이라고 합시다. D 다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실수 x의 값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겠죠.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이때 내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온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는 D 다시는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만약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라는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 다시가 0이 나왔다면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고, 직선과 2차 함수는 하나의 실근, 두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판별식 D 다시가 0보다 작았다면 직선은 2차 함수와 관계없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관계를 두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해보죠. y는 x제곱이라는 애와 y는 x 플러스 k라는 내가 절편을 알 수 없는 이 두 개의 식이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x 플러스 k에 대해서 이렇게 k 값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면 두 함수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고, k의 값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한 점에서 접하듯이 만날 거고, k의 값이 더 아래쪽에 존재한다면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k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뺐어요. 판별식 d를 써봤더니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 c입니다. 1 플러스 4k네요. 이 판별식 d가 첫 번째 0보다 크다면, 즉 4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1,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k 값을 가진다면 2차 함수와 y는 x 플러스 k라는 점은 언제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4k 플러스 1이 0이라면, 즉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y는 x 플러스 k와 2차 함수는 하나의 점에서 접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위쪽에 쓸게요. 4k 플러스 1이라는 이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다면, 즉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여기보다 작은 값들이라면 y는 x 플러스 k와 2차 함수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반드시 기억하고 잘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 주어진 범위가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꼴로 고쳐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합시다. 자, 만약에 p가 지금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p, q죠. 자, 이 p, q에서 x값 p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면, 자, 알파가 아니라 a죠. a가 만약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불러간 이런 형태인데 여기 x좌표가 p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니까 최소값은 p를 대입한 fp가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아마 f알파와 f베타 중에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뭐 그림상으로는 베타가 더 커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만약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굴러긴 그래프죠. 여기가 p고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번엔 최대값이 어디서 결정돼요? p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f알파와 f베타 중에 더 작은 것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p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다면,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꼭지점의 x좌표에서 발생하고, 즉 p값, fp값, 즉 q값이 되고 양 끝에 있는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것 중에 가장 크거나 작은 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될 겁니다. 만약 이게 힘들면
P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 세 개 대입해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가장 큰 게 최대값이라고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헷갈리시면 P가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세 개 모두 대입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P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P보다 알파가 크고 베타가 큰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반대로 P가 베타보다 큰 이런 상황. 그러면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떻든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P는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파와 베타만 넣어서 최소값을 구별하면 되는 거죠. F알파와 F베타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x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6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고 주어진 x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7까지라고 합시다. 완전제곱식으로 일단 고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9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됐고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9네요. 자, 이 4라는 값이 1과 7 사이에 들어있죠. 즉 4를 대입했을 때 값, 얘를 fx라고 한다면 f4의 값, 즉 마이너스 29가 최소값이 되고 1과 7을 대입했을 때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1을 대입하든 7을 대입하든 그 중심으로부터 꼭지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죠. 2차 함수는 축으로부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1을 대입하든 7을 대입하든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F1, F7은 모두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오네요. 얘가 바로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힘들면 아까도 말했죠. 축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있네. 1, 4, 7 모두 넣어보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잘 한번 해결해 보세요. 만약 문제에서 1에서부터 7까지가 아니라 6에서부터 8까지였다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아마 6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 8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2차 함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